안녕하세요. 해당 영상은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등 프로그램 관리자 편, 치매 전문 교육 시험을 대비한 영상입니다. 국민건강공단 치매 전문 교육 프로그램 관리자 요약본입니다. 감사합니다. 목차는 총 5챕터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 프로그램 관리자의 직업윤리와 슈퍼비전 챕터입니다. 1. 직업윤리의 필요성. 장기요양이 필요한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장기요양기관의 프로그램 관리자의 경우 도덕성을 바탕으로 한 사명감과 프로정신, 공동체 의식, 공정한 경쟁의 윤리 등 사회가 원하는 직업윤리의 가치를 이해하고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2. 직업윤리의 개념. 직업이란 인간이 육체적 또는 정신적인 노동의 대가로 경제적인 대가를 받아 생활을 유지하는 지속적인 사회활동을 말한다. 윤리란 사람들이 지켜야 할 행위의 규범을 말한다. 즉 사회 집단 내에서 공인된 행동규범이며 모든 구성원이 당연히 준수해야 하는 사회적 규범이다. 장기요양보험제도에 의해 운영되는 장기요양기관의 직업윤리에는 일반적인 윤리의 보편성에 더해 직업의 특수성이 반영되어야 한다. 직업윤리는 직업인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덕적 가치관이다. 직업윤리는 직업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으로 공인된 규범이라 할 수 있다. 3. 프로그램 관리자의 직업윤리 강령. 프로그램 관리자가 지켜야 할 직업윤리를 구체적으로 정리한 윤리강령. 1. 프로그램 관리자는 전문가로서의 자질과 품위를 유지하고 관장하는 업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 프로그램 관리자는 치매 대상자 돌봄에 있어 효율적이고 안전한 업무 수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3. 프로그램 관리자는 업무 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건강관리는 물론이고 복장 및 외모 관리 등을 포함하는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한다. 4. 프로그램 관리자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어떠한 압력과 요구에도 타협하지 않으며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부당한 영리를 취하지 않는다. 5. 프로그램 관리자는 치매 대상자의 권익을 대변한다. 6. 프로그램 관리자는 치매 대상자가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행사할 수 있도록 돕고 치매 대상자와 가족의 의사결정을 최대한 존중한다. 7. 프로그램 관리자는 치매 대상자의 사상, 종교, 인종, 성별, 연령, 지위, 계층에 따른 차별을 하지 않는다. 8. 프로그램 관리자는 치매 대상자의 개인별 특성, 욕구, 기능 상태, 잔존 능력 등을 반영한 개별 프로그램을 매월 수립하여 적용하기 위해 노력한다. 9. 프로그램 관리자는 치매 대상자의 개인별 특성을 반영한 개별 프로그램 실행 과정을 적용해야 하며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급여 제공 모니터링 및 적정급여 제도가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10. 프로그램 관리자는 업무 수행 내용을 사실 중심으로 기록하고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11. 프로그램 관리자는 업무 수행 시 치매 대상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항상 친절한 태도 취하고 공손하게 행동한다. 12. 프로그램 관리자는 월 2회 이상 치매 대상자 가족 포함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해야 한다. 13. 프로그램 관리자는 치매 대상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전문적 업무 이외에는 공개하지 않는다. 14. 프로그램 관리자는 치매 대상자의 안전 확보와 시설 적응을 위해 주변 환경을 적절히 조성해야 한다. 15. 프로그램 관리자는 직원이나 기관의 비윤리적 행위 등에 대하여 공식적인 절차를 통하여 대처한다. 16. 프로그램 관리자는 치매 관련 단체와 관계를 유지하고 지역사회 유관 기관 및 가족들과도 협조적 관계를 유지한다. 4. 장기요양기관 직업윤리를 준수하지 못한 사례. 차별 대우, 자기결정권 존중, 비밀 유지 못함, 프로그램 관리자의 역할 소홀. 5. 치매요양 서비스 제공 방향과 관리자의 역할. 치매요양 서비스 제공 방향. 치매요양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치매 질환을 가지고 있는 치매 대상자들이 인간으로서 존중받고 지금까지 생활해 온 지역에서 그들의 생활 패턴에 맞춰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단순히 서비스 제공자가 관련 서비스 내용을 모두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대상자의 잔존 능력을 반영하여 스스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치매 대상자의 정확한 욕구를 파악하여 대상자의 특성을 반영한 개별 지원 서비스 제공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다양한 치매 지원 관련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프로그램 관리자의 역할. 프로그램 관리자는 대상자의 욕구에 맞춘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하고 대상자들의 서비스 이용 과정을 모니터링한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도출된 정보를 치매 전문 요양보호사들에게 상세히 전달하며 끊임없는 교육을 통해 요양보호사들이 직업의식을 갖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프로그램 관리자는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상자의 특성을 명확히 인지하도록 정보를 공유하여 대상자의 욕구에 맞춘 치매 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프로그램 관리자는 요양보호사가 대상자 및 그 가족과 유기적인 관계, 라포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전문적인 교육 등이 필요할 경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전문 직업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마인드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6. 슈퍼비전의 이해. 슈퍼비전의 개념 정해. 슈퍼비전이란 말은 라틴어의 super, over 위에서, vidir, watch 지켜보다의 합성어에서 유래하였다. 따라서 글자 그대로 정의하면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 질적으로 책임을 지고 지켜보는 감독자의 일이라는 의미가 된다. 슈퍼비전이란 적절한 훈련과 멘토를 경험한 경험자 슈퍼바이저가 슈퍼바이지를 가르치는 일련의 과정이다. 즉 슈퍼바이저가 슈퍼바이지에게 자극을 주며 좀 더 높은 수준의 능력에 오를 수 있도록 격려하고 교육하는 전문적이고 인격적인 발전 과정이다. 슈퍼비전의 필요성.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안정적인 운영과 서비스의 질 향상에 따른 슈퍼비전의 필요성에 대해서 세 가지 측면. 가. 국가예산 투입으로 인한 회계 투명성. 나. 치매 질환의 특수성. 다. 치매 대상자 가족의 부양부담 가중. 7. 치매 대상자 요양보호를 위한 슈퍼비전 기능에 대한 이해. 프로그램 관리자에는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의 전문가들이 대부분이다. 프로그램 관리자는 치매 대상자를 위한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서비스 제공자인 요양보호사가 근무 중에 필요로 하는 슈퍼비전을 적절히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슈퍼비전을 통해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향상과 지속적인 성장, 근무의 연속성이 확보되며 이는 서비스의 질 향상과 업무의 효율성으로 이어지게 된다. 슈퍼비전에 대하여 크다신이 제시하고 있는 슈퍼비전의 세 가지 기능, 행정적 슈퍼비전, 교육적 슈퍼비전, 지지적 슈퍼비전을 바탕으로 슈퍼비전의 역할을 제시하고자 한다. 행정적 슈퍼비전. 행정적 슈퍼비전의 목표는 요양보호사가 효과적으로 치매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목적은 정책과 절차의 엄수를 보장하는 것이다. 서비스를 계약하고 계획에 맞게 제공하며 이를 기록하는 등의 일련의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행정적 측면에 대해서 프로그램 관리자는 적절한 슈퍼비전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가. 직원 선발 및 배치. 슈퍼바이저는 업무의 세세한 내용을 잘 알고 있고 그 일을 하는 데에 있어서 필요한 능력들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위치에 있으므로 직원의 채용과 면접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슈퍼바이저는 슈퍼바이지, 즉 요양보호사를 사회적 그리고 기관의 조직상의 적절한 위치에 따라 직무 배치한다. 나. 업무 계획 및 할당. 슈퍼바이저는 조직의 전체적인 작업 계획을 고려하여 직원들에게 적당한 업무를 할당하게 된다. 다. 업무 위임과 대리적 책임. 위임이란 슈퍼바이저의 권위를 어느 정도까지 요양보호사와 공유하는 것이다. 전체적인 맥락을 설명하여 관리자가 부재 시에도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한다. 라. 업무 모니터링 평가 및 견책. 적절한 위임 후에는 기관의 행정 절차에 부합되는 방법과 시간에 맞추어 과제가 이루어지는지를 관찰하기 위해 과제 수행을 모니터링해야 한다. 마. 업무 조정 및 갈등 관리. 기관의 전반적인 목표들이 효과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기관 내에 서로 다른 부서 간, 같은 부서 내의 요양보호사 간, 타기관 부서와 기관 내부서 간 등의 사이에서 조정과 통합이 있어야 한다. 바. 의사소통 기능. 4. 옹호 및 행정적 완충 기능. 슈퍼바이저는 수직적, 수평적 의사소통을 통해서 기관행정부서, 타부서,
기관이 속한 지역사회와의 문제 발생 시 직원들을 옹호해야 한다. 변화 매개 및 지역사회 연계. 슈퍼바이저는 일탈적 행동에 맞서 기관을 보호하면서도 필요한 혁신을 요구하는 제안에 개방적이어야 한다. 기관의 사명과 가치 및 방침 내재화. 슈퍼바이저는 기관의 미션과 핵심 가치들을 인식시키고 인지하도록 슈퍼비전을 제공한다. 장기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근간을 알고 그 취지에 맞춰 슈퍼비전을 제공한다. 교육적 슈퍼비전. 교육적 슈퍼비전의 목표는 업무를 더욱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요양보호사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요양보호사 자신의 임상적 지식과 기술을 최대화하여 전문적으로 성장하고 발달하도록 돕는 것이다. 교육적 기능들에는 가르침, 훈련 직원 개발, 코칭 및 멘토링, 액션러닝 등으로 표현되는 활동들이 있다. 교육적 슈퍼비전에는 슈퍼바이저와 요양보호사 2명의 파트너 간의 상호학습, 즉 가르침과 배움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 요양보호사들이 웃음치료, 미술요법 등의 교육과정 및 관심 있는 영역의 교육 정보를 제공하고 시간을 배려하여 교육을 받도록 지지한다. 효과적인 학습 원칙. 기본 내용. 슈퍼바이저는 요양보호사에게 치매 대상자 문제의 원인과 이에 대한 지역사회의 반응, 치매 대상자 문제의 심리사회적 특성, 지역사회에 치매 문제가 미치는 영향, 치매로 인하여 가족과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 기관이 주로 관심을 두는 사회 문제와 기관 서비스 간의 관계에 대한 것을 가르쳐야 한다. 치매 대상자와 그 가족이 매우 다양할지라도 슈퍼바이저는 치매 문제에 반응하는 인간 행동과 개인 및 가족들이 치매 문제를 받아들이는 적응 방법, 집단과 지역사회에서 사람들이 치매 문제에 대처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한다. 치매 대상자와 그 가족의 사회적 역기능을 예방, 완화, 회복하도록 하는 과정에 요양보호사에게 요구되는 의무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지도한다. 기관 조직과 기관 정책이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 교육한다. 자기인식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슈퍼비전 회합에서 슈퍼바이저는 요양보호사가 의식적으로 전문적 자아를 활용하도록 한다. 지지적 슈퍼비전. 지지적 슈퍼비전은 요양보호사의 사기와 직무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스트레스 유발 상황을 방지하고 스트레스 해소를 돕는 것이다. 또한 책임을 공유하고 신뢰를 형성하면서 서로의 관점을 공유해야 한다. 자기 관리와 시간 관리를 기본으로 서로 간의 믿음과 조화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스트레스와 소진의 원인. 직업상, 업무상의 요구. 모호하고 불합리한 조직 정책. 열악한 물리적 환경. 인간관계에서의 요구. 소진의 진행 상태. 1단계, 초창기의 열정. 2단계, 흥미의 상실과 침체. 3단계, 자신에 대한 의구심 좌절. 4단계, 무관심 또는 회복. 스트레스 관리 및 지원. 슈퍼바이저는 요양보호사가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직무와 치매 대상자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요양보호사를 지지하고 일시적으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 융통성 있는 업무 계획과 업무 분담을 시행하고 담당 업무량을 조정하며 최종적으로 업무를 순환하거나 교체하는 방법이 있다. 어려운 결정에 대해 슈퍼바이저가 책임을 분담하고 갈등이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문제 해결적 원조를 제공한다. 기관 정책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형성하고 자신들의 고유 업무 목표, 기관 내에서의 역할을 확인하도록 지지를 제공한다. 요양보호사의 훌륭한 업무 수행을 칭찬하고 노력과 수고에 대한 기관의 감사를 전달한다. 슈퍼바이저의 직무. 행정적 조직 전반. 조직가치 내재와 유도, 근무 환경 제공. 행정적 직무 검토 및 평가. 교육적. 슈퍼바이지 교육 전수. 지지적. 요양보호사 지지, 정서적 유대 강화. 슈퍼바이지 요양보호사에 대한 이해. 슈퍼바이저. 슈퍼바이저의 직접적 서비스 업무 수행 실시. 슈퍼비전 준비, 운영. 슈퍼비전 진행 준비 계획, 장소, 시간 등. 2번째, 제가 프로그램 관리자의 주요 업무 챕터입니다. 1. 제가 방문 요양보호사를 위한 일상 업무에 관한 OJT. 제가 프로그램 관리자는 제가 노인을 위해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담당한다. 제가 프로그램 관리자는 서비스의 제공자이면서 정리자이며 더 나아가 서비스의 질을 결정하는 책임자이다. 프로그램 관리자의 기본 자세로는 노인의 인권 존중과 주체성의 존중, 서비스의 공평성, 중립성, 사회적 책임, 개인정보의 보호 등이 요구된다. 객관적 판단을 위해 프로그램 관리자가 노인과 개인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가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프로그램 관리자는 서비스 지원에 있어 항상 공평해야 한다. 프로그램 관리자는 요양보호의 전문 직업인으로 지역사회와 노인을 연결하는 사회적 책무가 있다. 프로그램 관리자는 노인의 자립 지원 생활의 질 향상을 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요양보호사의 경력 개발을 돕는 제가 프로그램 관리자의 역할과 기능. 첫째,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의 질 관리자이다. 둘째, 서비스 이용 계획서에 근거한 실시 현황을 파악하고 수정하기 위한 모니터링 요원이다. 셋째, 서비스 실시 주체로서 적절한 정보 제공자이다. 넷째, 적절한 서비스 연결 제공자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자원을 개발하는 역할이다. 프로그램 관리자와 함께 제가 치매 대상자의 돌봄을 담당하는 요양보호사는 이용자의 자택에서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어느조합 트레이닝은 제가 장기요양 사업을 담당하는 요양보호사를 요양 전문가로 성장시키기 위한 현장에서 운용 가능하다. 자립 지원을 위한 전문직으로서의 자세. 제가 요양보호사 협업 자세.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장기요양 5등급의 개설과 프로그램 관리자의 도입은 방문요양보호사와 타 직종과의 협동을 전제로 하고 있다. 특히 방문요양보호사는 기관의 서비스 책임자가 작성한 방문요양계획에 따라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지역복지의 팀 케어 일원으로서 활동하는 팀원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일상 업무에서의 OJT의 진행 방식. 신임 요양보호사가 실무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신임 직원의 연수과정, OJT, 자율학습 등 다양한 학습의 기회가 필요하다. 학습 정도에 따른 OJT의 실천. 신임 방문요양보호사들의 OJT는 각 요양기관 사업자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실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임 직원이 다수의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익숙해지기까지 6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지만 근무 빈도 및 학습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OJT에 있어서 신임의 의향이나 기관에서 기대하는 인재상을 고려하여 경력 비전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요양보호사와의 면담 등을 활용하여 실현 가능한 학습 목표를 확인한다. 서비스 이용자의 생활에 응용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식 기술을 배워 통합시키기 위한 경험을 얻는 것이 효과적이다. 서비스 제공 경험 등을 결합하여 OJT를 진행하여야 한다. 요양보호사의 현황에 맞춘 연수 목표 설정. 프로그램 관리자는 적절한 목표를 설정하고 신임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보험 제도에 의해 직업윤리, 응급시 대응 등의 교육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세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가 방문 전에 사전 설명. 왜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었는가? 자립지원의 관점의 방문요양 서비스 상태와 목표는? 왜 지금 서비스 단계를 수행하는지? 제가 방문 후의 설명. 신임 요양보호사가 처음 이용자 가정에 방문한 후에 실시하는 피드백이다. 단계적 서비스의 흐름을 이해하는 과정. 신임 요양보호사를 위한 집합교육. 집합교육은 요양보호사의 기술 강습 등을 기본으로 필요에 따라 매월 회의 등을 거쳐 실시한다. 평가의 필요성. 요양보호사를 위한 OJT 환경. OJT는 신임 요양보호사의 지도 담당인 프로그램 관리자, 기관장 동료, 인사담자당자가 참여하여 실시하여야 바람직하다. 장기요양기관 전체의 직원이 참여해야 효과적이다. 관리자는 신임 직원에 대한 OJT의 적극적인 직장 환경을 조성하고 서비스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다. 또한 신임 직원에게 자신의 방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식과 기술을 알기 쉽게 신임 직원에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장기요양기관 전체에서 매일 지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을 목표로 하는지, OJT의 목표, 학습 성과를 어떻게 측정하는지, 평가 방법, OJT 구조 자체의 재검토를 어떻게 할 것인지, OJT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방법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요양보호사의 능력 개발과 OJT에 의해 최근에 OJT는 지식과 기술의 재교육뿐만 아니라
일에 대한 가치관이나 인간으로서의 감성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경영 측면에서 본 OJT에 의의 신임 직원을 위한 OJT는 노인장기요 양보험 제도에 대해서만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로부터의 좋은 평가를 통해 이용자 확보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OJT를 통해 신임 요양보호사가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관의 필수적인 업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OJT를 통해 지식과 기술뿐만 아니라 장기요양기관 대표자의 경영 철학 및 이념을 공유함으로써 기관의 일원으로서의 자세 및 태도를 가지도록 할 수 있다. 요양 서비스의 불안 해소에 따른 정착률 향상. 실시 체계. OJT 실시 체계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신임에게 직접 지도 조언을 실시하는 지도 관계이다. 각 신임자의 직접 지도를 담당하는 프로그램 관리자를 결정하고 지도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지도 담당 역할은 신임 직원과의 의사소통을 통해 평가 지도한다. 적절한 지도를 위해서는 자문 평가를 실시하는 감독자의 존재가 필요하다. 목표와 방침. 도달 목표. 각 기관장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OJT의 궁극적인 목표는 신임 직원을 양질의 방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재로 키우는 것이다. 이용자의 평가는 곧 사회의 평가로 이어지며 이는 새로운 이용자 확보에 기여하는 선순환을 만든다. 이를 통해 경영 기반을 튼튼하게 하고 이를 뒷받침하게 하는 인재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기본 방침. OJT를 통해 단순히 직원 교육과 요양 지식 기술 향상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신임 직원의 담당 역할을 명확히 하고 직장에서의 인간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프로그램 관리자와 숙련된 방문 요양호사 등은 지도 역할을 성장 기회로 활용한다. 장기요양기관의 내부 교육뿐만 아니라 외부 인재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실시한다. OJT를 실시하여 신임 직원과 담당자가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지속적으로 학습이 유지되도록 한다. 세 번째, 시설 프로그램 관리자의 주요 업무. 1. 노인요양보호시설에서 보호되어야 하는 노인의 권리. 노인을 위한 UN 원칙에서는 자립, 참여, 보호, 자아실현, 존엄성을 제시하고 있다. 2. 요양보호사의 바람직한 근무태도.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교재에 나타난 요양보호사의 직무수행 태도는 다음과 같다. 요양보호사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허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는 태도를 갖는다. 요양보호 업무는 대상자의 건강과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업무이므로 요양보호사는 성실하고 침착한 태도로 책임감을 갖고 업무 활동을 해야 한다. 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 업무와 관련된 모든 직업인들과 상호 협조하는 태도와 조화를 이루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요양보호사는 원활한 요양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직업적 성장을 위해 자신을 개발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요양보호사는 법적 윤리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행위를 범하지 않도록 한다. 요양보호사는 서비스 제공 시 일어날 수 있는 사고, 분실, 파손, 부상을 예방하여야 하고 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시설장에게 보고한다.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한 사항은 상식선에서 판단하거나 조언하지 말아야 한다. 법적인 소송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준수한다. 노인요양시설에서의 요양보호사의 직업태도. 요양보호사가 대상자를 대하는 언행은 대상자를 소중한 인격체로 바라보고 있는지 나타내는 요소이다. 어떤 불편함이 있는 대상자든 나이와 처지에 상관없이 요양보호사는 항상 존댓말을 사용하며 예의 바른 태도를 가지고 대상자를 존중해야 한다. 시설 내에서의 시설장, 동료, 요양보호사, 다른 직업인과 서로 협력하고 도우면서 요양보호 업무를 한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시설 내외에서 진행하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이는 자신의 실력을 향상시켜 보다 수준 높은 요양보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바탕이 될 것이다. 시설에 입소한 노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본인이 제공한 요양보호 업무에 대하여 정확히 기록하며 보고해야 한다. 요양보호 업무를 제공하면서 대상자의 상태 변화가 관찰될 때에는 이를 정확히 기록하고 시설장 또는 담당 의료진에게 알리도록 한다. 대상자에게 요양보호사가 제공해야 할 서비스의 내용이나 방법이 애매하거나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다면 다시 한번 그 내용 및 방법에 대하여 확인한다. 필요시 동료 요양보호사, 의료진 또는 시설장에게 도움을 청한다. 요양보호 업무를 제공받는 대상자가 다른 누군가에게 학대를 받는 것을 보았을 때에는 이를 즉시 보고 또는 신고해야 한다. 치매 케어자의 마음가짐. 존중, 인간으로서 존중해야 한다. 서로 이해하기, 서로 의견을 나눈 뒤에 결정한다. 함께하기, 치매 대상자가 하려는 의지나 능력을 발휘하도록 한다. 공감하고 이해하기, 치매 대상자의 상태와 이야기에 공감하고 이해한다. 감싸주기, 치매 대상자의 고통에 대해 회피하지 않고 함께 직면한다. 능력 이끌어내기, 치매 대상자가 가진 잔존 능력을 활용하도록 돕는다. 창의적 활동 유도하기, 모든 생활 속에서 활동 범위를 넓혀준다. 다른 사람을 위해 뭔가 할 수 있도록 하기, 다른 사람과 소통을 촉진한다. 지시에만 의존하지 않기, 치매 정보를 적용, 실행하는 전문가가 된다. 3. 노인요양보호시설에서의 인적자원관리. 노인을 위한 감정노동과 요양보호사 업무환경. 감정노동의 개념. 감정노동에 대한 대처 전략. 감정노동에 대처하는 전문가들의 행위를 헉쇼는 표면행위, 심층행위로 구분하였고, 아시포드 앤 험프리가 진심행위를 추가하였다. 표면행위 surface acting은 내면의 부정적인 감정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표현을 통제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말한다. 이런 행위는 이익 창출이나 종사자가 감정노동에 드는 심리적 비용을 인정받지 못할 때 개인과 그의 감정 사이에 단절이 오고 잠재적 소외가 될 수 있다. 심층행위 딥 액팅은 표현의 통제보다는 자신의 감정을 의식적으로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과정을 말한다. 감정을 깨우려는 의지, 감정을 억누르려는 의지, 감정을 느껴보려는 노력 등이 심층행위에 속한다. 진심행위 display of genuine emotion은 근로자의 순수한 감정 표현이 조직에서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감정 표현과 일치하는 행위이다. 고객 서비스의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요양보호사와 인적자원 관리에 의해 치매 케어 서비스는 지식과 기술도 필요하지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기 때문에 서비스의 핵심은 사람이다. 요양기관의 관리자는 우수한 요양보호사 인력을 확보하고 서비스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돕고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 및 평가를 통해 직무에 대한 소진을 예방하면서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적절한 평가와 보상을 제공하여야 한다. 요양보호사의 직무. 신체 수발 ADL 지원, 신체 청결 유지하기, 식사 수발하기, 이동 지원하기, 대소변 수발하기, 건강관리 간병 재활, 건강 상태 체크하기, 영양식단 관리하기, 약 복용 지원하기, 재활운동 보조하기, 의료기구 활용하기, 가사활동 지원, 식사 준비하기, 세탁하기, 주거환경 관리하기, 시장 보기, 외출 원조하기, 정서적 서비스, 말벗, 대화하기, 여가활동 지원하기, 상담하기, 정보 전달하기, 임종 준비하기, 행정업무, 활동일지 작성하기, 업무 보고하기, 사례 기록하기, 회의 참석하기, 장례 지원하기, 자기개발, 보수교육 참여하기, 대인관계 기술 습득하기, 상담기법 습득하기, 컴퓨터 활용 능력 습득하기, 연수 참여하기, 스트레스 관리하기. 요양보호사의 채용과 업무 배치 관리. 공식적으로 서비스 제공에 대한 전문성 자격 경력을 갖춘 인력에 대해 전문적 관계를 형성하는 계약서 및 인사 관련 기록과 문서들을 관리한다. 초기에는 고용 및 노동과 관련된 계약 사항과 의무 역할에 대한 내용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기관의 미션과 추구하는 가치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요양보호사의 교육 및 훈련 관리. 요양보호사 교육훈련은 직무 전문 지식 및 기술 축적을 통해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고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여 부서 간의 갈등 해소 및 협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필요하다. 또한 자기 발전 욕구를 충족시키고 근무 동기를 부여하며 욕구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교육훈련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애사심 및 주인의식을 고취하고 대내외적 환경에 대한 정보 습득 및 신속한 대응 능력을 배양하기 위함이다. 치매 대상자를 돌보는 요양보호사들의 행동에서 잘못된 케어를 짐작할 수 있고 이를 관찰하여 지도할 수 있어야 한다. 직무에 대한 스트레스가 쌓였을 때 나타낼 수 있는 생리적, 심리적,
행동적 결과들을 이해함으로써 요양보호사 관리를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다. 이를 상담 및 교육과 훈련에 적용할 수도 있다. 임상적 케어 기술과 행정적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훈련에 대해 지원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관리자는 요양보호사에게 필요한 교육 계획을 수립 내용, 방법 등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나 치매관리 정책 및 제도의 변화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내용을 적절한 방법으로 요양보호사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사기 부여 및 태도 변화를 위한 심리적 지원과 교육이 필요함을 인지하여야 한다. 직장인으로서의 직업 윤리에 대한 교육 및 지도가 필요하다. 평가 및 보상 관리. 조직 관리를 위해서는 직원들의 직무 수행이 평가되어야 하며 조직의 목적 성취에 직원이 얼마만큼 기여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요양보호 직무 수행에 대한 평가는 개인이 직무를 얼마나 잘 수행하는지에 대해 정확한 측정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직무 수행 평가는 인사관리 목적, 업무 수행 향상 목적으로 평가를 수행한다. 요양보호사 평가에 대한 내용은 고객 서비스, 근무 태도, 업무 능력에 대한 내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시설에서 요양보호사의 관리 및 감독 포인트. 요양보호사의 근무 태도를 잘 지키고 수행하고 있는가를 평가하여야 한다. 관리자는 요양보호사가 클라이언트의 케어 계획에 대한 목표를 숙지하고 있는지 평가하여야 한다. 관리자는 요양보호사가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 내용을 알고 있는지 평가하여야 한다. 현재 서비스를 제공하는 치매 대상자의 상태 변화에 대해 지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치매 대상자의 문제 행동에 전문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가를 파악하여야 한다. 치매 대상자에 대한 문제 행동의 예방법을 알고 있는지를 파악하여야 한다. 서비스 항목 즉 일상생활 지원, 신체활동 지원, 환자와 가족, 조직과의 의사소통이 가능한지를 평가하여야 한다. 요양보호 업무에 대해 기록하여야 할 기록지 작성을 성실하게 하고 있는지 파악하여야 한다. 관리자는 기록을 보고 치매 대상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적절할 때 개입하여야 한다. 효과적인 직무수행 평가의 피드백 원칙. 피드백이 많다고 항상 직무수행이 더 향상되는 것은 아니다. 직무수행 성과가 낮을 때 그 원인을 능력 부족의 탓으로 돌리는 것보다 노력 부족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긍정적 피드백을 먼저 제시하고 그 다음에 부정적 피드백을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피드백은 개인의 수행 성과뿐만 아니라 집단의 수행 성과에도 영향을 준다. 직무수행 평가가 공정하다고 지각하기 위한 조건. 평가 결과를 활용하기 전에 요양보호사가 평가에 관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평가 면접을 하는 동안 양방적인 의사소통을 한다. 평가 결과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피평가자의 직무에 대해 평가자가 잘 알고 있다. 직무 수행 기준을 일관성 있게 적용한다. 실제로 성취한 수행에 기초하여 평정한다. 네 번째,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계획 수립 및 모니터링 챕터입니다. 치매 대상자를 위한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계획 수립과 주기적인 모니터링은 대상자에게 맞춤형 급여를 제공함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부분이다. 치매 대상자의 상태 및 욕구에 맞춘 적절한 프로그램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프로그램 관리자는 대상자 중심의 욕구 사정, 계획 수립, 모니터링, 평가, 계획, 재검토 등의 단계를 거쳐야 하며 각 과정을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01. 욕구 사정 어세스먼트. 실시 목적 및 고려 사항. 욕구 사정 어세스먼트란 대상자가 그들의 생활을 원만히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생활 환경과 욕구를 파악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급적 사실적이고 체계적으로 생활 전반의 현황 등을 관찰 및 기록할 필요가 있다. 욕구 사정 단계에서는 프로그램 관리자가 개인별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의 대상자 상황 등을 참고하되 대상자 및 그 가족과의 초기 면담 과정을 통해 보다 세밀하게 현황을 파악해야 한다. 즉 프로그램 관리자는 공단이 수립한 표준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에서 제공하고 있는 대상자 상태에 관련한 내용을 최대한 활용하고 기타 특이한 사항의 관찰 및 기록을 통해 대상자의 욕구에 맞춘 급여 제공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다. 주요 내용. 욕구 사정 단계에서는 대상자 개인의 특성을 포함하여 신체 상태, 질병인지 상태, 의사소통, 영양 상태,
가족 및 환경 등을 포함한 대상자의 생활 전반에 관한 상태 및 구체적인 욕구 파악이 충실히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치매 대상자의 경우 인지 상태와 관련된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맞춤형 급여 제공에 도움이 될 것이다. 상세한 욕구 사정을 위해서는 측정 도구를 통해 대상자가 본인다운 생활을 유지하는 데 있어 문제점이 무엇인지, 어떻게 지원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욕구 사정 기록지, 치매 선별용 한국어판 간이 정신 상태 검사, MMSE, 단축형 노인 우울 척도 검사, ACDS, 한의 낙상 위험도 평가 도구. 2. 급여제 공계획 수립. 급여제 공계획은 대상자의 욕구에 부합하는 급여 제공 전략을 설정하는 것이다. 즉, 급여제 공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욕구 사정을 통해 파악된 내용에 기반을 두어 달성하고자 하는 급여 제공 목표를 분명히 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급여제 공계획 수립을 통해 대상자 및 그 가족의 우선순위 욕구에 기반을 둔 급여 내용을 설정할 수 있다. 급여제 공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 급여제 공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치매 증상이 있는 대상자가 가능한 오랫동안 본인이 살아왔던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며 이들을 부양하는 가족들의 부양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두 가지 방향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급여 내용을 구성해야 한다. 치매 대상자를 위한 급여제 공계획은 대상자의 질병 예방, 신체적 이상 등 심신안정에 초점을 맞춰 수립되어야 한다. 치매 대상자를 위한 급여 제공 계획은 대상자의 잔존 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 동작 지원, 기능 저하 예방 지원, 대상자의 생활 패턴에 맞춘 지원을 유도할 수 있는 급여 내용 중심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대상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자기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윤리적 배려를 고려해야 한다. 목표 설정. 급여제 공계획 수립 과정에서 제시하는 치매 대상자를 위한 급여 제공 목표는 공단에서 제시하는 개인별장 기요양 이용 계획서의 목표 내용을 참고로 하되 치매 증상이 있는 대상자라는 측면을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목표는 대상자의 욕구를 파악하여 그 방향성 및 추진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목표는 측정 가능한 내용을 긍정적인 형태로 기술해야 한다. 목표는 대상자 및 그 가족의 욕구를 반영하여 동기부여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목표는 대상자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내용으로 성취 가능하고 명료하게 구성한다. 목표는 급여 제공의 횟수와 시간을 고려하며 제도의 방향성과 급여 제공기관의 성격에 부합된 내용이어야 한다. 급여 내용. 치매 대상자를 위한 급여제 공계획 단계에서는 목표에 근거한 급여 내용으로 구성한다. 프로그램 관리자는 대상자의 욕구를 적절히 충족시킬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급여 내용을 계획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치매 대상자를 위한 특성화된 급여 내용으로는 크게 인지자극 훈련 프로그램, 요양보호 등의 내용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인지자극 훈련 프로그램은 인지기능 유지 및 악화 예방을 위해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다. 즉, 프로그램 관리자와 치매 전문 교육을 수료한 요양보호사가 함께 논의하여 대상자의 욕구와 현재 신체 건강, 심리정서, 사회적, 인지기능 상태에 맞춰 적절한 미술치료, 회상치료 등을 제공하는 것이다. 기본적인 급여 제공 방법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대상자가 할 수 있는 동작은 최대한 자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불가능한 부분을 요양보호사가 지원하는 것임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급여제 공계획의 주요 내용. 프로그램 관리자는 전문성을 갖추고 급여의 제공 방향 및 원칙을 준수하면서 급여 제공 내용을 계획하여야 한다. 급여 제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급여를 누가, 어떻게, 언제 제공할 것인지에 관한 내용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대상자의 욕구에 맞춘 급여제 공계획 수립 시 검토되어야 할 기타 사항 등에 대한 내용도 함께 상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프로그램 관리자는 치매 대상자를 위한 급여 제공의 목표를 제시하고 요양보호사는 그에 근거한 급여를 직접 제공하며 대상자는 본인의 생활유지 및 변화를 위해 급여 제공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프로그램 수행.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치매 전문 교육을 수료한 요양보호사는 치매 대상자의 인지기능과 흥미를 고려하여 적절한 난이도의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인지활동 프로그램 수행에 활용할 수 있는 인지활동 이북에 따르면 치매 대상자를 위한 인지자극 훈련 프로그램은 미술활동,
회상활동, 음악활동, 집필활동, 규칙게임, 감각활동, 일상생활활동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프로그램은 대상자로 하여금 재미를 느끼고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내용과 난이도를 알맞게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지활동형 방문 요양은 크게 인지자극 활동과 일상생활 함께하기로 분류할 수 있다. 특히 일상생활 함께하기는 신체 수발 및 가사 지원 급여를 제공하되 최대한 잔존 능력과 인지 기능을 유지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제공한다. 그러므로 프로그램 관리자는 수급자의 기능 상태 및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자의 잔존 능력 유지 및 향상을 위한 급여 계획을 세워야 한다. 또한 급여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가 일반 가사 지원과 일상생활 함께하기에 대한 차이점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수급자와 함께 일상생활활동 ADL과 도구적 일상생활활동 IADL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즉, 프로그램 관리자와 치매 전문 교육을 수료한 요양보호사가 함께 논의하여 대상자의 욕구와 신체 건강, 심리정서, 사회적, 인지기능 상태에 맞춰 적절한 난이도의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등을 기획 제공해야 하는 것이다. 주 야간보호기관의 장은 프로그램에 대한 수급자별 참여도 만족도 평가 등을 수행하고 프로그램 운영 기록지를 참고하여 평가 결과 등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 주 야간 보호기관이 프로그램 관리자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 내용에 대해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한 장기요양요원은 수급자에게 제공한 급여 내용과 수급자의 반응, 수행 정도 등에 대해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록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제공시간, 급여, 제공 내용, 변화 상태, 특이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특히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의 경우 인지활동 지원 부분을 서술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참고로 하여 특이사항을 가급적 상세히 객관적으로 대상자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기록하여야 한다. 프로그램 관리자는 적절한 기록 방법에 대한 요양보호사 대상 교육도 함께 제공해야 할 것이다. 4. 모니터링. 목적. 모니터링의 목적은 프로그램 관리자가 작성한 프로그램 계획을 기준으로 급여 제공이 적절하게 제공되는지를 파악하고 대상자의 상태 변화를 고려하여 급여 내용을 탄력적으로 조정 및 운영하기 위함이다. 방법. 치매 전문 교육을 수료한 프로그램 관리자는 프로그램 계획에 따른 요양보호사의 급여 제공을 모니터링하고 요양보호사가 적절히 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주 야간보호기관의 프로그램 관리자는 월 1회 이상 상담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방문요양기관의 프로그램 관리자는 월 2회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 월 1회는 요양보호사의 급여 제공 시간 중 방문하여 급여 제공 내용 및 업무 수행 내용을 프로그램 관리자 및 사회복지사 업무 수행 일지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 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의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모니터링 시 주요 내용. 급여 제공이 적절히 제공되고 있는지 대상자의 상태를 확인하며 추가적으로 보완하거나 변경해야 할 급여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목표 달성 여부 및 대상자의 변화 상황은 어떠한가? 급여 제공 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목표가 얼마나 달성되었는지 일부만 달성되었거나 달성되지 못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관해서 요양보호사와 대상자 및 그 보호자의 의견을 파악하여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대상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급여 내용을 변경해야 하므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급여 내용에 만족하는가? 실제로 급여 제공 계획에 근거하여 제공된 급여 내용의 대상자 및 그 보호자가 만족하는지의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치매 대상자를 위한 요양급여 제공의 가장 중점적인 목표는 대상자의 상태에 맞춘 급여를 제공하여 그들의 잔존 능력을 유지시키고 오랫동안 지금까지 생활해온 환경에서 삶을 지속하는 데 있다. 프로그램 관리자는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당초 대상자 및 그 보호자들이 동의한 급여 내용에 대한 만족 정도를 파악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경우 요양보호사와의 상의를 통해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더불어 대상자 및 그 보호자에게도 급여 목표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요양보호사와의 유기적인 신뢰감이 더욱 돈독히 형성될 수 있도록 가교적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 5번째 지역사회 자원연계사업 챕터입니다. 01. 장기요양 실태조사.
보건복지부는 노인 장기요양 수급자와 제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장기요양 이용 현황 등을 조사한 2019 장기요양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조의 2가 2016년 신설됨에 따라 실태조사를 2019년 처음 실시했으며 앞으로 3년마다 진행한다. 장기요양 사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3년마다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하며 실태조사의 목적은 장기요양 수급자의 서비스 이용 현황과 옥구를 자세히 파악하고 서비스 공급자인 장기요양기관과 장기요양요원 현황을 조사함으로써 객관적이고 포괄적인 기초자료에 근거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2. 재가복지 개념에 대한 이해. 1993년에 개정된 노인복지법에서는 재가노인복지 서비스를 신체적, 정신적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곤란한 노인 및 노인부양가정에게 각종 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부양으로 인한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고 노인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가족 및 친지와 더불어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라고 정의하고 있다. 재가복지 개념은 시설복지에 대칭되는 의미로 사용되며 재가복지 서비스와 유사한 용어로 재가케어, 커뮤니티케어, 지역복지 등이 있다. 좁은 의미의 재가복지 서비스는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의 집을 방문하여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중간적 의미의 재가복지 서비스는 가정봉사원을 노인가정에 파견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 이용시설을 활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 넓은 의미로는 가정방문 서비스를 비롯하여 지역사회의 이용시설이나 주거보호시설에서 제공하는 제반 서비스를 포함한 광범위한 지역사회 보호를 의미한다. 3. 일본의 지역포괄센터의 기능과 역할. 일본의 지역단위 포괄케어는 노인이 생활지역에서 존엄 있는 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여 요괴호 상태가 되어도 노인의 요구와 상태 변화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06년 4월부터 개호보험제도의 재검토를 통해 이러한 체제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의 핵심 기관으로서 지역포괄지원센터가 새롭게 설치, 운영되어 왔다. 4. 한국의 지역사회 자원연계 사업의 기능과 역할. 지역사회 자원연계 사업은 다양한 욕구 수준에 적합한 지역 중심의 공공민간 서비스 가용자원 발굴 및 맞춤형 서비스 연계를 하기 위한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토대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한 서비스 중복 방지 및 서비스 조정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함으로써 이용자들의 편의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설계되었다. 획일적인 서비스의 전달이 아닌 통합적 전달 통합 사례 관리를 통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지향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대상자를 위한 종합 상담 창구를 통해 거동 불편, 정보 접근 취약으로 인한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장기요양 서비스 이외의 필요 서비스를 발전적이고 통합적인 모델로 제공해야 한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 노인 중심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통합돌봄의 4대 중점과제 및 추진 로드맵으로 제시한 노인 맞춤형 주거지원, 방문의료 건강관리 활성화, 요양돌봄 확대 및 사람 중심 서비스 연계의 통합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과제, 주거지원 인프라의 대폭 확충, 건강보건의료 찾아가는 방문건강 및 방문보건의료 서비스, 요양돌봄 재가 장기요양 및 돌봄 서비스 획기적 확충, 서비스 연계 사람 중심의 민관 서비스 연계 및 통합 제공. 5.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확충.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의미. 돌봄이 필요한 주민 노인, 장애인 등 이 살던 곳 자기 집, 그룹홈 등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보건의료 요양돌봄 독립생활 지원이 통합적으로 확보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이다. 선도사업 추진 목표. 선도사업의 추진 목표는 지역 실정에 맞는 서비스를 발굴하고 제공 모형을 개발 검증 보완하여 다양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모형 개발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역사회 민간 공공주거 보건의료 복지 자원 파악, 커뮤니티 케어 필요 대상자 선정 기준 지표 및 규모 추계,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위한 필요 서비스 인프라 분석 결과, 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신규 서비스의 개발 제공 결과, 대상별 지역 실정에 맞는 서비스 연계 통합 제공 방안,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공 효과에 대한 분석 평가 결과 장기 추적 관찰 실시.
선도사업 추진 방향. 지역의 자율성, 창의성, 다양성을 최대한 반영한 선정된 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맞추어 다양한 사업 계획과 모형 제시한다. 또한 지역 자원과 역량을 최대한 투입 활용하면서 지자체가 보유한 인력 재원 전문성 및 민관 자원을 최대한 투입 활용하여 사업성과 극대화하여 함께 만들어 나가는 사업으로 운영한다. 수고하셨습니다.